안녕하세요. 이젠 아카데미 컴퓨터학원 전산세무회계 올패스 종합반 오연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수업할 내용은 유동자산 부분인데요.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 파트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요. 유동자산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게 있는지, 그 구성 요소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거고요.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대한 개념을 확인해 보시고, 당좌자산 중에서도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개정 과목들이 있는지, 이 아이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유동자산에 대한 개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따른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될 텐데요.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자산인 유동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 거기에 권리도 자산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인지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년 기준. 자,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바로 현금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1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1년 이내에 빠르게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1년 이상 걸려서 천천히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는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다음 표에서 나올 텐데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실 때 오늘은 유동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던가 아니면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그 다음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과 같은 아이들이 당좌자산을 구분하고 있고요.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 등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당좌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동자산 중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아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판매라는 노력을 거치지 않고 판매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무상태표 1 마지막 보고 기간 말 우리는 기말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기준 1년을 기준으로 나눠서 판매라는 노력을 들이지 않는 자산들을 우리는 전부 다 당좌자산이라고 분류를 하실 거예요. 자, 당좌자산의 첫 번째 아이는요. 바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현금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실 수 있어요. 현금은 첫 번째 통화라는 게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나 동전을 우리는 통화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이라고 해서 통화대용 증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통화대용 증권의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 송금 수표, 그리고 가계 수표처럼 각종 수표들은 우리가 전부 다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합 수표 아시죠? 은행권에서 발행한 1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를 보게 되면 우리 그거 받았을 때 뭐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현금 받았다. 그리고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각종 수표들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전부 다 현금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우편한 증서, 배당금 통지표,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같은 아이들도 기간이 짧은 아이들이어서 이 아이들을 받게 되면 전부 다 현금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각종 수표들은 전부 다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자, 그 외에서 예외되는 아이가 바로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외되는 거.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아이는요. 보통 발행하는 날짜가 수표상에 기재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일이다 라고 하면 발행일에다가 1월 1일이라고 기재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선일자 수표는 미래의 어느 날짜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짜가 1월 1일이지만 2017년 2월 1일자로 미래의 어느 날짜로 기재하게 되어지면 이 선일자 수표는 아직 발행된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발행을 해서 거래처한테 지급하지만 발행일이 미래의 어느 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하실 수가 없는 수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우리가 발행했을 때 이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현금, 지금 당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인지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수입 인지 같은 게 있어요. 얘는 생긴 건 우표처럼 생겼어요. 우표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어지는 증서를 우리는 수입인지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수입인지를 사고 수입인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 아이들은 회계 처리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류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통화 대용 증권은 받았을 때 우린 전부 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하실 건데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4월 1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래가 생겼어요.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증가하죠. 현금은 지금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의 현금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실 거고요. 1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대변에 발생합니다. 수익 발생,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실 거고요. 현금은 자산의 증가로 나타내실 수 있어요. 자산의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발생입니다. 수익의 발생. 현금을 받다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다음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분류하실 때 현금성 자산은 요구불 예금과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실 수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은요. 요구불 예금. 내가 요구하면 지금 당장 지급해줘야 되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찾았을 때 내가 직접 가게 되면 비밀번호만 누르게 되면 원하는 돈을 내가 찾을 수 있죠. 내가 요구하게 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해주는 예금, 그걸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 그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의 마지막 아이는요. 말 그대로 현금성 자산인데요.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들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에 앞으로 취득했을 때 만기가 3개월 정도가 남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이게 결산일 현재 혹은 재무상태표 현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둘 다 기말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기말 당시에 만기가 3개월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취득했을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우리가 금융상품들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가 되어지실 거예요.
자, 요구불 예금 중에 먼저 보통예금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보통예금은 말 그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 예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입금이나 출금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요구불 예금의 두 번째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좌예금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일정 거래 금액 내에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예금을 우리는 당좌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과 은행 사이에서 수표의 지급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개선하게 되는 예금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당좌예금은요, 회계 처리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통화대용증권이라는 아이 중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라는 게 있었어요.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은행과 계약만 맺게 되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인데요. 내가 거래처에서 당좌수표를 받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회계 처리를 현금으로 합니다. 당좌수표를 받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은 현금이에요. 현금. 그런데 내가 거래를 통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다라는 거래도 있을 거예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하면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증서를 통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되시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그때는 계정 과목을 당좌예금이라고 쓰실 거예요. 당좌예금. 자, 수표를 받다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얼마 왜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셔야 될 거고요.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다라고 얘기하면 당좌예금은 대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이랬을 때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그러면 예금의 잔액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의 잔액이 주는 건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고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당좌예금에 대한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좌예금에 입금을 하거나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행위는 모두 다 당좌예금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다른 회사에서 당좌수표를 받았을 때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거래를 하면서 당좌예금에 입금되고 차감되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했을 때도 당좌예금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다라고 했을 때는 회계 처리를 현금으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구불 예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보통예금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보통예금은 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라는 거래가 있네요. 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줄어들고 보통예금의 잔고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분계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의 잔액이 늘었어요.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합니다. 금액은 100만 원. 자, 이 보통예금의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한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줄어들겠네요. 현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거래 요소로 분석해보면 보통예금은 자산의 증가이고요. 대변의 현금은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는 당좌예금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요. 먼저 4월 2일자의 문제를 보면 상품을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상품을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했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자, 먼저 분개하겠습니다. 상품 100만원어치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차변에는 상품이 증가하네요. 상품 10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 증가했을 때 결제 방법을 당좌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했네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 8요소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차변의 상품은 자산의 증가이고요.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당좌 예금은 자산의 감소인 거래가 발생을 하네요. 자산의 감소. 자, 두 번째.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처에 발행한 당좌수표 200만원을 받았다.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당좌수표를 받았다. 당좌수표를 내가 받았다. 이때 개성 과목은 뭐라고요? 현금이라 그랬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예요. 자, 분개합니다. 차변에 당좌수표를 받았다. 현금.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자, 이 현금 왜 받았어요? 상품 팔았네요. 상품 매출. 금액은 2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를 분석해보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이고요. 자산의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의 발생이라는 거래 요소로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 수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차변의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 잊지 마세요.